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소. 이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얘기하는 거 보고 나서 뭐 참 뭐랄까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미세한 표현을 좀 수정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 이제 곽종근 발언이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여론을 좀 이렇게 비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헌재의 어떤 이제 큰 흐름을 덮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바꾸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오늘은 그 김현태 단장이 나왔고, 팀 단장. 오늘의 히어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장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되고 또 굉장히 또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 오늘 쏟아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곽종근 사령관이 좀 용기를 많이 냈다. 굉장히 잘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비교되는 사람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에요. 이진우는 뭐 그저께 말 바꾸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뭐 부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계엄 다음 날에 그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둘 다 이렇게 뭐 좀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검찰에 가서는 또 잘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진우 같은 사람 또 돌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계엄이 또 적법화돼요. 그럼 적법하면 왜 사과했어? 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지만 그래도 곽종근 사령관은 좀 양심에 더 충실하고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 윤석열의 표정이 좀 가관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오마이TV를 통해서 약간 빠직했어요. 한번 영상들을 좀 쭉 보시면 좋거든요. 저는 그냥 영상을 다는 못 보고 전 쇼츠 같은 거 좀 돌아다니길래 쇼츠를 좀 봤는데 표정 안 좋더라고요. 글쎄. 윤석열이.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찡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자는 듯이 눈 감고 있다가 곽종근이 뭘 얘기를 하면 막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참고 승질 나지. 승질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놈 하면서 경노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곽종근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주된 쟁점이 박종근하고 김현태가 사실은 국회 쪽 이제 국회 야당 쪽에 좀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 김현태의 경우에도 심지어 자신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헌재에서 뭐 가령 국회의원이라고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언들을 좀 하면서 사실 윤석열을 약간 좀 비호까지는 아닌데 윤석열이 국회의원이라고 곽종근에게는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김현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고 듣지 못했다. 그리고 뭐 끌어내라는 말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기조로 나아가고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의 뭐 조언을 듣고 온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는 또 이제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이 707 특임단의 간부들 중에 뭐 몇 명을 데리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 의혹이 있는데 골프 같이 쳤죠. 그 골프 중에 친 사람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김현태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거 연결돼서 이제는 아예 그냥 편을 바꿔먹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울었던 게 악어의 눈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악어였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헌법재판소 요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부터도 사실 이제 파면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뭐 재판관들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나 사실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외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면이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헛소리하는 것도 이제 듣기가 너무 좀 힘들고 이제는 좀 요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국면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헌재가 파면하고 국면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변론 기일 때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증언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검찰 진술이나 군검찰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 혹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과 달라지거나 같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보는 어떤 피로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약간의 또 배신감을 느끼는 배신감 이게 들죠. 김현태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현태의 발언이 보수 성향 언론에 이제 도배가 되다시피 많이 나가대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라는 게 마치 윤석열의 어떤 지시나 지휘가 그런 말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심지어 뭐 이진우 같은 경우에도 총을 쏴서라도 이런 거를 다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공소장이 써 있는데 마치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 결정에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 예. 저는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오늘 윤석열이 혹시 나와가지고 뭐 시 안 썼나요? 오늘은? 오늘 시 안 썼습니다. 시 안 썼어요? 예, 오늘 시 안 썼고 기대했는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말을 귀담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좀 짜증이 나가지고요. 짜증 많이 나죠. 짜증 많이 나죠. 윤석열 말 들을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짜증 나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짤로 보지, 하이라이트로 보지. 예. 전체 다 보긴 힘들어요. 전체 다 보기는 조금 힘들죠. 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변론기일이 지금 다음 주 화목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예, 화목해야 오늘이 되고. 7차 아니었습니까? 오늘이 6차. 예, 헷갈리네. 예. 예, 아무튼 한 12번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 3월이나 가야 되네. 뭐 3월 초 정도? 그때까지 예. 계속 이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장기화되니까. 예. 그리고 들을 내용이 없어 윤석열이 말에. 안 솔직한 그렇습니까? 얘기로 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지 뭐. 예. 이미 저는 그리고 재판관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또 그 결론이 내려져 있을 그렇죠. 거라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거는 변론기를 열면서 피청구인 쪽에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실제 탄핵소추단에서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뭔가 어떤 이 탄핵 심판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죠. 또 간단히 하면 또 간단히 한다고 또 극우 세력들이 또 지랄하지 또 않겠습니까? 난리 치죠. 난리를 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이제 이런 뭐 어떤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나 곽종근 이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좀 왜곡하거나 비틀어가지고 보도하는 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이 전체적인 파면 결정에 큰 영향을 좀 주지 않는 사안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네. 영상이란 증거가 있고 검찰 공소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이 진술을 조금 뭐 이렇게 뭐 단어를 달리 쓰고 입장을 조금 변화시킨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공소장 쓰는 것보다 불기소 이유서 쓰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불기소 이유서. 불기소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탄핵 인용 결정문 쓰기가 쉽지 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 거 되게 어려울 겁니다.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변호인들이 얼마나 변론하는 게 버거워 보입니까? 예. 힘들어요. 저게 뭐 헛소리 하든지 아니면 올바른 소리 얘기를 하면 지르든지 변론이 안 돼. 뭐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예. 얼른 끝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해진 일정은 또 소화를 결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리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운 내시고 여러분들 힘내야죠. 힘내시고 예, 오늘 좀 눈이 왔기 때문에 하얀 눈을 보시면서 그렇죠. 마음을 좀 몽글몽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까 잠깐 화면이 나가긴 했는데 홍장원하고 곽종근 때문에 예. 내란 쪽으로 더 기울어진 거다. 홍장원과 곽종근 같은 인물 때문에 내란 쪽으로 그 홍장원과 곽종근의 발언이 있고 나서 마치 뭐 야당의 이 내란 발언들이 더 오히려 강화됐다.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좀 너무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아니 윤석열이 네가 임명을 했는데 네가 임명한 부하들인데 그 부하들이 공작을 한다고? 그럼 공작하는 사람을 부하로 임명했네. 그럼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계엄이 먼저예요? 탄핵이 먼저예요? 계엄이 났으니까 탄핵을 했죠. 그렇죠. 근데 무슨 뭐 탄핵을 공작을 했으면은 홍장원하고 곽종근이 윤석열이한테 가가지고 계엄해달라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이거 어디다가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합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선후 관계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말이나 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애써 다뤄주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방송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라도 유식한 말로 떠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너무 피곤해. 솔직한 이젠 얘기로. 정말 네, 피곤합니다.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막 하고 있죠. 그냥 뇌에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대로 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윤석열의 말은 따옴표 저널리즘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이제 언론사 하나가 합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썼으면 좋겠어. 그쵸. 오늘은 SBS가 쓰고 오늘은 KBS가 쓰고 다음은 MBC가 쓰고 합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연결도 모든 언론사 다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세요. 돌아가면서 여유 있게. 왜 그 스포츠 중계 일정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잖아. 딱 그렇게 짜면 되겠다. 그러니까